순아, 순아, 용서해다오. 어머니가 잘못했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흙무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체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시대 후기, 경상도의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김씨 부인은 마을에서 소문난 엄한 시어머니였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오며 자신도 며느리 시절 온갖 고생을 다 했기에 며느리란 원래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3년은 벙어리, 3년은 귀머거리, 3년은 장님으로 살아야 한다. 김씨 부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 아들 철수가 20살이 되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며느리 순이는 19살의 얌전한 처녀였습니다. 순이는 첫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일을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흠을 찾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시아버지와 남편이 먼저 상을 받고 김씨 부인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순이는 가장 마지막에 남은 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때로는 밥이 모자라 물에 말아 먹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둘만 있을 때 순이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순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무렵 순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아뢰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김씨 부인은 잠깐 표정이 밝아졌지만 곧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이 가졌다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 여자는 애 낳는 날까지 일해야 해. 예. 어머님. 순이는 임신을 했지만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임신 6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물동이가 깨지고 물이 사방에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배를 감싸 안고 신음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순이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이야, 괜찮니? 어서 들어가서 쉬어야지. 하지만 김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물동이를 왜 깨뜨려? 며느리가 이렇게 약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순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그래, 어서 가. 이웃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눈으로 순이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배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이는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 박씨 댁을 지나갔습니다. 마침 박씨 아주머니가 주먹밥을 쥐고 계셨습니다. 철수야, 이거 가져가거라. 오늘 밥을 많이 지었는데 남았구나. 철수는 감사히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철수는 그 주먹밥을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철수는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잠깐 밖으로 나와. 두 사람은 마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철수는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박씨 아주머니가 주셨어. 어머니 몰래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하지만 어머님이 아시면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어서 먹어.
아이한테도 영양이 필요해. 순이는 조심스럽게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철수의 사랑이 담긴 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8달이 되었을 때 순이의 몸은 더욱 야위었습니다. 배만 불룩하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조심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간에 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독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밤에 몰래 밥을 훔쳐 먹어? 며느리가 도둑질을 해?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순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 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배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참아.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야.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이것보다 더 굶었어. 예, 어머님. 순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임신 9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배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철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이야, 무슨 일이야? 아이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철수는 급히 어머니께 달려가 산파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왔고 순이는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이의 비명소리가 간간이 들렸습니다. 철수는 방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어가서 순이를 보고 싶어요. 안 돼. 남자는 산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김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새벽 무렵,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아들입니다. 산파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산파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산파는 김씨 부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며느님이 너무 약합니다. 산후출혈이 심합니다. 당장 잉어탕이라도 끓여주셔야 해요. 김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이 가난한데 잉어가 어디 있어. 미역국 끓여주면 되지. 부인, 최소한 소고기국이라도 끓여주셔야 합니다. 며느님은 평소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잖아요. 산파는 다급했습니다. 알았어. 미역국 끓여줄게. 김씨 부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이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기는 순이의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느다란 손으로 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고생했어. 아들이야. 여보, 아기가 건강하죠? 응, 아주 건강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씨 부인이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순이는 몇 숟가락 먹으려 했지만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순이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의 열은 더 올랐습니다. 산파가 다시 왔습니다. 부인, 며느님이 산후결에 걸렸습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야 해요. 산후병은 다들 앓는 거 아니야? 김씨 부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산후출혈과 산욕열이 함께 온 겁니다. 열독이 퍼지고 있어요. 산파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일단 지켜보자.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순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숨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원을 불러주세요. 순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철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의원을 불러오너라. 철수는 급히 마을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이 순이를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고 눈을 보고 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산후출혈과 산요결로 기혈이 고갈되었습니다. 몸에 열독이 퍼졌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더 일찍 부르지 않았습니까? 의원은 김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약을 다리고 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순이는 잠깐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보. 순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철수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정신 차렸구나. 철수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키워줘요. 무슨 소리야. 내가 키워야지. 철수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돌려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예쁘다. 우리 아가. 그리고 순이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순이가 불렀습니다. 김씨 부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원망 안 해요.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제발.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순이의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야.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숨이 멈췄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철수가 외쳤습니다. 의원이 다가와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안 돼. 안 돼. 철수는 아내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차가워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생전에 온갖 일을 다 했던 손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닷새 후 순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씨 부인과 철수는 삼배옷을 입고 굴건을 썼습니다. 관이 땅에 묻혔고 작은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앞에 소박한 상석이 놓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순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구나. 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옛날의 며느리였단다. 어머니도 온갖 구박을 받았지.
그래서 며느리란 원래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틀렸구나. 며느리도 사람이야. 배고프고, 아프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야. 김씨 부인은 땅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죽였어. 다 어머니 잘못이야. 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씨 부인은 무덤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부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자를 키워야 하는데 김씨 부인은 나이가 들어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젖동량을 다니며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집 박씨 부인이 석 달 전에 아이를 낳아 젖이 넉넉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하루에 두세 번씩 아이를 안고 박씨 댁으로 갔습니다. 박씨 댁, 미안하지만 아이 좀 먹여주시겠소? 그러시지요. 어서 오세요. 박씨 부인은 아이를 안아 젖을 물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남의 집 젖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다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밤에는 쌀미음을 쑤어 아이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이가 울면 밤새 안고 달랬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김씨 부인은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김씨 부인은 매일 며느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아, 오늘도 왔다. 아가는 잘 크고 있어. 어제 처음으로 웃었단다. 내 웃음을 닮았더구나. 어느 봄날, 김씨 부인은 손자를 안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손자는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통통한 볼과 맑은 눈을 가진 예쁜 아기였습니다. 순아, 이 아이를 봐. 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야.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단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너만큼 사랑할게. 아니, 너보다 더 사랑할게.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란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아이를 잘 부탁드려요. 김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김씨 부인은 일어나서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손자를 품에 안고 걸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아, 이 아이가 너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게 할게.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말해줄게.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무덤 위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봄꽃이 무덤 주변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서는 한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평생 짊어지고 갈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